안녕하십니까, 정치와 사람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 세 사람의 연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 세 명의 연설이 아주 제각각 재미있는 특징들이 있어서 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선거전에서는 아무래도 선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각 후보들의 연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각 당을 지휘하는 대표들의 연설은 당 전체의 승부를 결정할 만큼 아주 치열하게 전개가 되죠. 이재명, 한동훈, 조국 이 세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연설을 하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연설을 가장 연설답게 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투지를 불태우고 행동을 하게 만들까요? 먼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명의 연설과 토론은 벌써 수년 전서부터 항상 봐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진가를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재명 하면 사이다가 떠오르죠. 이재명의 별명이 사이다이죠. 사이다 이재명.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해결시켜주는데 명수이죠. 사이다 같으려면 항상 본질을 꿰뚫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날카로운 분석력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말로 군중들의 귀를 시원하게 뚫어지는 그러한 언변을 구사하죠. 이러한 스타일이 이재명의 가장 큰 연설의 자산입니다. 거기에 내용적으로도 해박한 지식 그리고 또 다양한 주제의 해법들을 담고 있어서 그가 주는 효능감은 가히 최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유의 유머 감각이 발동되면 좌중들을 또 들었다 놨다 아주 분위기를 압도하죠. 다른 두 사람과는 달리 해학과 유머가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검찰로부터 그렇게 수백 번을 탈탈 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도 지금 여러 번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조차 웃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또 희망을 주는 연설을 보장합니다. 이재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재명이 깜빡 안 가려고 방탄 선거를 하고 있다 이런 개같은 연설을 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국힘에 있습니다. 국힘당. 그 사람 정체를 좀 밝히긴 좀 그런데요. 한 모 씨 아들 모 동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도 알고 보면 되게 유명한 좀 그런 사람이에요. 얼떨결에 정치에 뛰어든 정치 초년생도 아닌 정치 거름마생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의 연설 스타일은 딱 어떤 분위기인가요? 연설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풍기는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이재명은 여유와 자신감이 돋보이죠. 조국은 단호함과 결기입니다. 한동훈은요, 이쯤 되면 감이 오지 않나요? 불안과 초조입니다. 그는 연설을 하는 동안에 내내 불안하고 초조한 감이 아주 주변의 그 공기를 아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에 집중이 안 되고 이 사람 연설하면 아주 지루하고 짜증이 납니다. 이건 무슨 진여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불안과 초조를 커버하느라 이렇게 과도하게 또 자신감을 되지도 않게 이렇게 표출하고 셀카놀이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달래보기도 하는데 자신의 좋은 모습을 군중들에게 이렇게 각인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럴수록 그가 하는 연설은 정말 연설 하나도 스스로 소화해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습니다. 또한 그의 스피칭은 거의 옹알이 수준이죠. 게다가 좋은 것은 다 자기 자신의 공로로 이렇게 과대포장하고 국내의 모든 무슨 문제들은 이재명하고 조국 탓으로 하며 남 탓하기에 열을 올립니다.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이 한동훈은 마구 아무 공약이나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거의 윤석열 투죠. 거기에 또 환호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동원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걸 또 어떻게 아냐면요. 전혀 환호할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무조건 기계적으로 무슨 말만 하면 환호하는 저 목소리들이 저쪽에 존재하거든요. 내용을 듣지도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적으로 소리만 냅다 이렇게 지릅니다. 사람들이 동원 안 된 집회에서도 그 모습이 있었는데요. 아주 그때는 한동훈의 모습이 아주 썰렁하고 사람도 없고 관심도 없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또 한동훈은 자기 자신의 콘텐츠가 없습니다. 한동훈은 아마도 숙제를 이렇게 좀 성실히 하는 학생과 같이 이게 연설문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외우고
이랬을 것입니다. 그게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야겠죠. 그리고 외워온 거를 단상에서 이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 자기 내면에 있는 소리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억지로 끄집어내려니까 머릿속에 담아둔 과제물 이렇게 끄집어내느라고 이렇게 쥐어따다 보니까 연설의 흐름도 답답하고 어떤 연결도 잘 안 되고 힘이 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가 또 연설하는 특징이 있죠. 그 입버릇 같은 거.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국민의힘은요,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 버릇입니다, 이거. 이러면서 아마도 다음 내용이 뭐더라, 이렇게 말할 그거를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버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결국 그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뭔가요? 저는 하면서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정말 잘하고 싶습니다. 정말 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이게 연설입니까? 아니, 연설의 목적이 그런 거고, 그걸 얻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연설을 해가지고 감동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걸 대중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입으로 그걸 꺼내서 말하면 그게 연설이냐고요. 자연스럽게 진정성을 갖고 연설을 하면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잘하겠구나. 이거는 국민들이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표를 줘야겠구나. 이게 결과로서 사람들의 마음이 생기게 해야 되는 거지. 그걸 연설하는 사람이 직접 그거를 말로 그냥 주저표 좀 주시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직접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참 초딩도 아니고. 처음에는 한동훈의 연설을 몇 번은 이제 그냥 이렇게 들었지만 이게 듣다 보면 이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니까 사람 아주 짜증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후보 놔두고 뭐 지원자 셀카 찍고 이런 거는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혼자서 그냥 둥둥 떠다니다가 자기 뭐 대통령 될 것 같은 생각을 줄곧 해왔겠죠. 그런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이거 뭐 연설도 아니고 무슨 학예 발표회도 아니고 아주 독창적인 거는 좋아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독특한 한동훈만의 그 연설 기법. 근데 저렇게 하니까 아무런 진정성이 느껴지질 않는 겁니다.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 말투와 표정, 손가락질 하나하나가 아주 최악의 연설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설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저 한동훈의 연설이 아주 좋은 모범적인 교과서가 될 거예요. 저렇게만 안 하면 된다. 자, 그럼 연설이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보여줍니다. 한동훈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죠. 한동훈은 가해자, 실질적으로 조국은 그 피해자 그런 입장이죠. 가해자인 한동훈은 불안 초조한 반면에 조국은 침착하고 아주 냉정합니다. 조국의 연설에서는 여유라기보다는 자유로움이 아주 느껴집니다. 그는 연설자로 나서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잃었죠. 가족들이 죄다 도륙당하고 아주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그러니 담담할 수밖에요. 아주 편할 것입니다. 어느 뭐 때문에 자기 하고 싶은 말이 뭐 제지당하거나 염려하거나 심각하게 고민할 게 없습니다. 조국의 등장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국이 뭐 복수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며 뭐 그런 프레임으로 씌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은 조국의 연설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국이 정치판으로 뛰어들고 출마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인상적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가장 뜨거운 파란 불꽃이 되어서 검찰 독재 정권을 하얗게 불태우겠습니다. 이 한 문장으로 조국 대표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조국 등장의 목적은 한마디로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조국을 구하려는 것이고 바로 자기 자신 조국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호가 9번인가요? 9 우연이겠지만요. 그는 뭐 유치하게 자기 자신과 가족이 당해왔었던 거 이런 거 복수하려고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인물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국이 준비해온 조국을 구하기 위한 다짐과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보면 자신이 조국을 구함으로써 자신을 또 구하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조국의 연설을 보면 그는 절대적으로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단호하고 그의 강한 결기가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게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조국이 김어준이 진행하는 다스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랬습니다. 원래 그 항상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곧잘 하는 김어준이 조국이 연설하는 한 영상을 틀어서 조국에게 보여주고 조국 대표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 자신이 저런 식으로 연설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조국이 나도 내가 저럴 줄은 몰랐다 라고 답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국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는 말을 듣고 제일 처음에 드는 생각이 아이고 출마하면 저 연설도 해야 되고 뭐 막 소리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야 되는데 저 사람이 그런 거를 감당이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들 그랬겠죠. 뭐 본 적이 없으니까 그저 그냥 점잖게 그냥 목소리 깔아서 저건저건 얘기하는 게 조국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조국을 보면은 그 이미지가 젠틀하다, 또 딱 부러진다, 정확한 요점이 있고 그 핵심을 정확하게 간파하고 연설을 한다. 거기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한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자신감과 확신이 차 있다.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결론은 정말로 저 사람은 해낼 것 같다. 저 사람은 뭐 한낱 국회의원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로 조국을 구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줄줄이 엮이면서 조국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훤칠한 키와 잘생긴 외모, 목소리까지 이런 부수적인 그런 것까지도 있죠. 단숨에 사람들을 빨아들이는 흡입력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개인의 복수나 영달을 위해서라고 느껴지면 사람들은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 느낌으로 오거든요. 왜 저렇게 입에 침을 튀기며 목소리를 높여 외치는지 거기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국이 정말 나라를 구하려고 작정을 했고 또 자기 자신의 몸과 가족이 어찌 되든지 간에 오로지 윤석열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기 위해서 아주 뭐 죽기로 작정을 했구나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이게 조국이 가진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국은 원래 서울법대 출신이죠. 법대 또 교수로 법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는 전문가입니다. 그럼 그가 법적인 조문을 또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주면서 구체적이고 아주 명확하게 하나하나를 따박따박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을 하니까 그야말로 그의 말에는 힘이 있고 신뢰가 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신뢰거든요. 자신의 평생 걸어온 그 법에 대한 지식을 요즘에 아주 가장 유효적절하게 활용하는 시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걸 들으면서 얼마나 또 윤석열과 한동훈, 김건희가 나쁜 짓 또 이렇게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갖고 알게 됩니다. 이걸 귀담아 듣는 사람들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함께 덩달아서 이제 윤석열 조기 퇴진에 결기를 불태우게 된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조국 펀드에서 2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이틀 만인가요? 네, 순식간에 거치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로 나타나고 있죠. 조국 연설 때 군중들의 또 반응을 보기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한동훈이 연설할 때 군중들의 반응과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영혼도 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동훈 외치는 이게 가식적이고 뭔가 준비된 사람들의 어떤 기계적인 리액션 이런 거 말이죠. 또 이건 또 별거 아닌데요. 조국이 연설할 때 아주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조국이 뭔가 연설을 이렇게 하면 그 중간에 그 군중들이 조국 하면서 이렇게 외치죠.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냥 좀 기다렸다가 잠잠해지면 보통 다음 연설을 이어갑니다. 근데 조국이 좀 특이한 거는요.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막 이렇게 연호를 하면 이게 자기 자신도 이렇게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쥐며 함께 호응을 해줍니다. 자기도 이렇게 조국조국 하는 식으로 말은 안 하지만 박자를 맞춰서 그렇게 하면서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보통은 말이죠. 자기 이름을 군중들이 이렇게 연호를 하면 뭐 약간 좀 겸연쩍죠. 이렇게 하면서 됐어요.
뭐 하면서 이렇게 자중시키는 척 하면서 뭐 아주 멋쩍게 이렇게 기다려 주거나 그러는데, 조국은 더 열심히 내 이름을 외치라는 듯, 어찌 보면 뭐 그걸 부추기고 더 선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어찌 보면 건방지고 교만해 보일 수도 있는 행동인데, 이걸 조국이라는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더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아주 효과적이고, 이 쌍방 간의 소통이 되면서 아주 이 서로 어떤 그런 소통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내 주관적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는 것이고요. 하여튼 조국은 자기 연설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대중들에게 전달합니다. 뭐 청량감과 효능감입니다. 이 조국의 연설을 들으면요, 일단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인지, 윤석열과 한동훈 일당이 어떤 나쁜 짓들을 했는지 명확하고 쉽게 알려줍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걸 또 너무 정리를 잘해줘서 듣고 나면 뭐 진짜 시험 공부를 완벽하게 마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당이 어떻게, 이게 무슨 방법으로 해결을 할 건지 명확하게 그 답안을 내놓습니다. 그게 뻥이 아니고 정말 가능했구나, 이런 설득이 되는 거죠. 한동훈이 만들어낸 뭐 이상한 신조어 있죠. 뭐 동료 시민 여러분 이러면서 뭐 갑자기 어버버 하면서 안경도 이렇게 치켜 올리고 눈 껌뻑껌뻑하고 이런 거 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한동훈이 아마 조국이 엄청나게 미울 겁니다. 자신과는 상대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마 조국에게 상당한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 것입니다. 그 외모를 중시하던 한동훈이 조국이 등장이 되니까 자기 자신이 이미 오징어가 되어버렸죠. 무엇보다도 또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조국을 완전히 밟아서 끝장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끝장은커녕 조국이 말합니다. 너희들 쫄았지? 내가 막 니들 끝장을 볼 거다. 이렇게 오히려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여기에 또 사람들이 와 하면서 긍정적인 환호성을 지릅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동훈은 쫄보죠. 한동훈은 본인은 모르겠지만 그가 예전 청문회 때부터 자신이 겁이 날 때 이게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지 우리가 이걸 반복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일정한 패턴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 다들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러니 한동훈에게는 조국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의 속내는 아마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죠. 그 감춰야 되고 아닌 척 해야 되죠. 한동훈에게 또 야당 대표인 이재명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그가 맨날 말하는 무슨 만만한 종북좌파 나부랭이일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아마 오줌도 지릴 만큼의 어마무시한 저승사자로 보일 겁니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감으로도 유력합니다. 그 다음은 조국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한동훈은 이 판에 잘못 끼어들어온 겁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판에 들어섰는지 모르지만 인생 최대의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잠시 후면, 선거 끝나면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박근혜를 잡아 가두었던 전력과 현재 검찰 출신의 대통령과 검찰 독재 정권으로 뭐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어리석은 꿈을 갖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는데, 쟤네들이 한 가지 생각을 못하는 게 있어요. 뭐 이재명과 조국의 등장도 있지만요, 바로 국민들입니다. 이 국민들을 자기네들은 여태껏 배돼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국민들은 단순하고 정직하고 또 정확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저쪽은 종북 좌파 범죄자들이고 우리는 뭐 정말 잘할 테니까 표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들에게 표를 구걸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이미 다 알아차렸겠죠. 이번에 투표장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2년 동안 해온 짓들이 있고 그 결과로서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국민들이 다 피부로 느껴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들만 자기 자신이 성들에 들러싸여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결판이 나겠죠. 네, 이번 선거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와 사람이었습니다.